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귀리 오트밀 이야기 함께 나누었죠? 아침 식사로 귀리를 챙겨 드시기 시작했다는 댓글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상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귀리와 찰떡궁합이면서 우리 몸에 노화를 늦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 빨간 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주인공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속담이 전해 내려옵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면 의사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고요. 그만큼 토마토를 즐겨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들 만큼 건강에 좋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요즘 거울 보면서 아이고,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네 하고 한숨 쉬실 때 있으시죠? 피부는 푸석해지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는 곳도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흔하디 흔한 토마토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빨간 보석이 왜 우리 시니어들에게 먹는 보약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제대로 흡수되는지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혹시 지병이 있으시거나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을 살리는 토마토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토마토가 왜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봐야겠죠. 여러분, 우리 몸이 늙는다는 건 쉽게 말해서 몸속이 녹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쇠붙이가 비바람을 맞으면 녹이 슬듯이 우리 몸도 숨을 쉬고 활동하면서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쌓여 세포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화의 주범이죠. 그런데 토마토에는 이 녹을 닦아내는 아주 강력한 수세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붉은 빛을 내는 색소인데 이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몸속의 나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능력이 베타카로틴의 2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 세포를 젊게 유지해주는 천연 방어막인 셈이죠. 여러분, 혈관 건강 걱정 많으시죠? 혈관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깨끗해야 영양분도 잘 전달되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도로 여기저기에 찌꺼기가 쌓이고 딱딱해집니다. 이때 라이코펜이 혈관 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가 맑아지고 흐름이 좋아지니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토마토가 단순히 혈관만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아버님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다가 2~3번씩 깨서 화장실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 참 고역입니다. 전립선 건강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토마토가 바로 이 전립선 관리의 1등 공신입니다. 실제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이 전립선 질환의 위험에서 훨씬 자유로웠다는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남성들에게 토마토를 전립선 수호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우리 어머님들은 어떨까요?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이죠.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게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토마토에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라이코펜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를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는 아버님들께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주는 보약이고 어머님들께는 뼈를 위한 보약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능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어떻게 먹느냐의 비밀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오늘 당장 시장 가서 토마토 한 박스 사야겠다 싶으시죠?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토마토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나요? 혹시 깨끗이 씻어서 그냥 아작아작 씹어 드시나요? 아니면 시원하게 설탕 뿌려서 드시나요? 사실 이렇게 드시면 토마토의 영양소를 절반도 제대로 못 챙기시는 겁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거든요.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흔히들 채소라고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과일처럼 생으로 먹는 게 더 익숙하죠. 하지만 토마토를 제대로 먹는 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영양소는 아주 단단한 성벽 안에 갇혀 있는 공주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토마토를 생으로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이 성벽을 다 허물지 못해서 공주님을 구출해내지 못해요.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열이 이 단단한 세포벽을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성벽이 허물어지면서 라이코펜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토마토를 끓이거나 볶으면 생으로 드셨을 때보다 라이코페논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라이코펜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성벽을 허물고 나온 라이코펜이 우리 몸속으로 쏙쏙 들어가려면 이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합니다. 그 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 한 스푼을 넣어서 토마토를 볶아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보다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그 귀한 영양소를 훨씬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탕 이야기 잠시 했죠? 어르신들 중에 토마토의 신맛을 싫어해서 설탕을 듬뿍 뿌려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달콤하니 맛은 좋지만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돕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이 비타민 B1은 설탕을 분해하느라 자기 힘을 다 써버립니다. 결국 우리 몸에 흡수될 비타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설탕 대신 소금을 살짝 뿌려보세요. 소금의 나트륨 성분이 토마토의 칼륨과 균형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토마토의 단맛을 더 끌어올려 줍니다. 비타민도 지키고 맛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바쁜 아침에 언제 볶고 끓이고 합니까? 그냥 편하게 먹는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토마토 주스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설탕 가득한 주스 말고 집에서 직접 만드셔야 해요. 만드는 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토마토 껍질에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보세요. 그러면 껍질이 훌러덩 잘 벗겨집니다.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믹서기에 넣고 올리브유 한 스푼, 소금 한 꼬집 넣어서 윙 돌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따뜻한 토마토 주스 한 잔 쭉 들이키면 밤새 잠들어 있던 혈관이 깨어나고 온몸에 활력이 도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럼 하루에 토마토를 얼마나 드시면 좋을까요? 이것도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양은 하루에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서 2개 또는 방울토마토로는 10알에서 15알 정도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크기가 작지만
라이코펜 농도가 더 높은 편이라 오히려 소량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여쭤보시는 분 계실 텐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정량이 있습니다. 하루 2개 이상 꾸준히 드시는 것보다 매일 1개씩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는 냉장고 안에서 차갑게 보관하는 것보다 실온에서 익히는 게 좋습니다. 찬 온도에서는 라이코펜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빨갛게 잘 익으면 그때 냉장 보관하시고 2에서 3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귀리 오트밀 강조해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토마토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귀리와 토마토를 합치는 것인데요. 이게 왜 시니어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귀리와 토마토, 이 2가지가 만나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죠. 토마토는 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그야말로 혈관 건강 지킴이 끝판왕이 되는 겁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장 속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이미 혈관 벽에 쌓인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청소부 2팀이 협력해서 혈관을 안팎으로 관리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면역력 향상에도 2 식재료가 함께 작용하니 환절기마다 잔병치레 잦으신 어르신들께 특히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자주 먹고 있고 또 추천드리는 메뉴는 토마토 오트밀 죽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아유, 서양 음식이라 입에 안 맞을 것 같은데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드셔보시면 우리네 숭늉처럼 구수하고 아주 든든합니다.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토마토를 충분히 볶다가 물을 붓고 끓입니다. 여기에 오트밀을 넣고 푹 퍼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간은 소금으로 살짝 하시고요. 이렇게 드시면 귀리의 베타글루칸 성분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함께 작용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소화도 잘 돼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께 이보다 더 좋은 아침 식사는 없죠. 특히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아침 식단 짜는 게 참 고역이시죠? 흰쌀죽은 혈당을 너무 빨리 올려서 걱정이고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고요. 그럴 때 이 토마토 오트밀 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리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화해주고 토마토가 인슐린 민감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혈당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식단에 적용해 주세요. 맛도 좋고 몸에도 이로우니 참 고마운 음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말 아시죠? 토마토가 이렇게나 좋지만 모든 분에게 다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토마토를 드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하거든요. 내가 토마토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 체질인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 사람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토마토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한 음식이에요. 평소에 가슴이 타는 듯이 쓰리거나 신물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이 공복에 토마토를 드시면 증상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산 성분이 식도 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생토마토보다는 잘 익혀서 자극을 줄여 드시는 것이 좋고 너무 늦은 저녁 시간에는 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두 번째는 신장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줘서 혈압 조절에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이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몸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부정맥이나 근육 이상 같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신장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정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입니다. 에이, 익혀 먹으면 된다며 하고 초록색 토마토를 그냥 드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덜 익은 토마토에는 독성 알칼로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걸 드시면 복통, 설사,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빨갛게 완숙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라이코펜 성분도 빨간 토마토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토마토의 껍질과 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괜찮지만 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토마토 씨가 장을 자극하거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고 속에 씨를 발라낸 뒤 과육만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토마토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우리 몸에 녹을 닦아주는 강력한 수세미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익혀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진짜 보약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 내용을 핵심만 딱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우리 세포의 노화를 막고 혈관 건강을 돕는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둘째, 토마토는 생으로 먹기보다 익혀서 올리브유와 함께 드세요.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셋째, 설탕은 비타민의 적입니다. 대신 소금을 살짝 뿌려 드세요. 넷째, 하루 중간 크기 토마토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빨갛게 잘 익은 것을 실온에서 숙성 후 드세요. 다섯째, 지난번 말씀드린 귀리 오트밀과 함께 죽으로 끓여 드시면 혈관 건강과 기력 회복에 아주 좋은 궁합입니다. 여섯째, 위장 장애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죠. 오늘부터라도 식탁 위에 빨간 토마토 하나씩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요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냥 토마토 하나 썰어서 팬에 살짝 구워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거예요. 100세 시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세요. 우리 같이 토마토 먹고 오래오래 건강하자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구독 눌러두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들고 올 더 알찬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응원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찾고 공부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혹시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도 피곤하고 눈은 침침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이유.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간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고 피로를 씻어내는 데 유익한 음식에 대해 준비해 오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토마토처럼 활기차고 빨갛게 익은 건강한 웃음으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